지금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그 영상조사 녹화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예정인데 이것도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확인한 거는 윤 대통령의 거절로 이 조사 내용은 영상 녹화를 진행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녹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본인이 싫다고 하면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공수처가 판단하면 될 일 같고요. 네네. 마지막에 저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사과가 전혀 없어요. 미안함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하고 있고 예. 이분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극우 유튜버 세계관과 지금 비슷하게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이어져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사법기관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진 결정에 따라서는 이것은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이게 우리가 이 근대 국가를 이루면서 마련해 놓았던 법치 국가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정점에 서 계셨던 분께서 저걸 안 지키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5천만 국민 중에 누구는 어떤 사람은 그걸 지켜야 되나요? 그럼 법치국가 무너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불량한 저런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런 후과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크게 맞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호 의원님,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영상 녹화에 뭐 동의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거부하기도 했고요. 뭐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네, 의견이신지요? 영상 녹화는요. 뭐 그 영상 녹화가 되는 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오히려 묵비권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짐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관이 안 좋은 예단을 또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상 녹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상 녹화하지 않으면은 그 제스처 같은 거 전부 다 씁니다. 뭐 창밖을 본다든가 뭐 고개를 저었다든가 이런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영상 녹화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는 아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어떤 거에 대해서는 묵비권 행사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상 그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혹시 좀 그 경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극우 유튜버의 시각에서 세계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세계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달에 1.3명씩 탄핵을 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이런 야당이 있었습니까? 야당이 현재 190세 가까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의회가 이렇게 많은 의회 권력을 가졌을 경우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의회 권력이 무한정일 때 정부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지금 상당히 굉장히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지금 맞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여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민주당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여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곰곰이 생각이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현재 대선 주자로서 좀 압도적인 1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와 반면에 동시에 절대 찍지 않겠다 후보로도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점을 좀 민주당에서 좀 거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얘기 나오시니까 또 이동학 전 최고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여론조사에 지금 흠뻑 빠져가지고 잘못 오독하게 되면 굉장히 큰 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중에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창원 효과 아십니까? 제가 청소년기 때 탈옥수 신창원 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티셔츠도 막 완판하고. 근데 탈옥수였기 때문에 결국 다시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처벌받을 걸 안 받게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하게 불법 위헌적인 계엄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또 국회의원들을 붙잡아다 고문하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 군합발을 들고 들어가 총칼로 완전히 겁박을 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정황들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남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 동안 남 탓을 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도 남 탓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공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데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상대방 공부 못하게 한다고 내 성적 올라갑니까? 지금 그러한 태도로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앞으로 저 조사 과정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재승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질문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 제한된 시간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지도 궁금해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영상 녹화에 대해서 한 예. 말씀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 녹화를 거절한 데는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대통령으로서 듭니다. 판단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는 국가 안보적인 기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상 녹화물로 남았을 때 혹시나 모를 유출이라든가 물론 수사 기록이 유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은 혹시나 모를 위험성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객관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으로서 이런 판단이 포석에 깔려 있지는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일단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부장검사 2명이 들어가서 입회를 해서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현직 대통령은 아니고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경력이 있는 뭐 이현석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예우에 의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부장검사 2명이 수사에 들어가거나 오동훈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재승 차장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공수처가 그야말로 이번 수사에 실무적인 어떤 역량을 최대한 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상 공수처가 그동안의 수사 성과가 이렇다 할 부분이 없었고 네네. 수사 역량에 대한 의심을 받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한 거 다 기각이 됐죠. 그리고 기소돼서 유죄가 난 사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과연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예. 조사 입회에 당초 거론되던 후보 부장검사들이 모두 다 역량이 출중한 분들이긴 합니다만 검사로서 실무진으로서의 수사 경력이 이재승 차장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승 차장은 15년 동안의 검찰 수사 경력을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데다가 사실상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조사에서는 그야말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그런 피의자를 맞아서 검찰 수사 경력, 실무 경력이 다소 미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다 경험을 탄탄하게 무장한 이재승 차장을 일단 수사 일선에 투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고강도 조사가 단시간 내 예상이 됩니다. 영상조사실 이 맞은편에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다고 하던데 이게 허주연 변호사님 구치소로 가지 않고 뭐 휴게 공간에 있다가 다시 조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48시간 내내 조사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야 조사를 동의한다고 하면 가능하기는 네. 하지만 뭐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조차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래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그렇게 수사 실무 지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재우지 않고 48시간 내내 잠깐 휴식 시간을 주면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 과정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비교 그리고 목적과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있는 내용들은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조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48시간이 참 부족한 시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이두광 최고위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 내내
뭐 묵비권을 행사할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대질 효과를 가지면서 질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여기에 이제 체포되기 전에 이미 뭐 저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묵비권으로 행사를 하고 법정에 가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태도인데 저는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이 화를 북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을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이 여태까지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명태균 건이 막 일어났을 때 비서실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과 확인해서 입장을 냈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 만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4번, 5번 만난 게 다 나오게 됐고 특히나 경선 이후에 또 소통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인사한 것도 나왔고 최근에는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자료를 주고받은 것까지 다 증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내는 메시지조차 이렇게 거짓말로 하는데 당연히 검사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말해봤자 어차피 거짓말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도 다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 의원님 지금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 48시간이죠. 윤 대통령 조사한 뒤에 결정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거나 뭐 체포영장 집행까지 집행을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공수처는요. 구속영장은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한 법원에 청구한다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서부지법으로 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에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청구 아니냐. 즉 영장 청구 발부될 때까지 법원을 돌아다니면서 쇼핑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서부지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 소속 출신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면 이거는 영장을 법원과 함께 공수처가 짬짬이로 하는 거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게 굉장히 공수처도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면요. 내일이 헌재에서 두 번째 변론 기일입니다. 기일이죠. 예. 내일 두 번째 변론 기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이미 했거든요.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앞으로 계속 구속시켜 놓겠다. 구인시켜 놓겠다고 하면 계속 헌재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못 잡는 겁니다. 근데 헌재에서는 당사자가 안 나왔다면서 또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 잡음을 해가지고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 원천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공수처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는데도 협박을 했다. 거짓말을 해주고 유죄 심리 받았고요. 김문기 씨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거짓말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검사 사칭을 해서도 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허주인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한다면 어떤 사유를 들지 궁금하네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참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그렇습니까? 저는 가지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다른 관련 피의자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지금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지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데다가 특히 지금 관련 관계 인물들이 수사가 다 끝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관련 재판의 수사 기록과 같은 증거 기록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고 구속된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말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을 함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증거인멸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인멸할 가능성, 비화폰의 어떤 그런 존재를 인멸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쉽사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을 친다라고 하면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주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금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잡힐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말에도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당직 판사들이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는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주말까지 인신을 구금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일 오후쯤에는 늦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해서 금요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좀 속전속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발부 여부는 미지수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서부지법에서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신청 구속영장 청구하면요, 그건 이미 나올 걸 예상하고 아마 신청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 그럼 나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서부지법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부담을 져야 될 겁니다.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대통령으로서 직접 변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반대 신문권도 보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박탈이 아니고 예. 처음부터 본인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엔 본인이 안 나오고 나중에 또 논리가 달라지니까 왜 날 못 나가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제가 볼 때 그건 판단 요건이 아닐 것 같고요. 이분은 지금 사법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 때도 현직 판사를 다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을 붙잡아다가 고문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판사들에게 안 좋은 여론으로 영향이 끼쳤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사법 질서를 계속해서 부정하는 발언을 해놨는데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고 다시 관저로 돌려보낸다? 이 무슨 짓을 할까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